콜드플레이, 이들이 이제 내한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없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일종의 밈이 돼가지고 탄핵 전문 그런 그 가수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비극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 내란 세력들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탄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 때 한번 오시면 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피곤한 국힘입니다. 이건 피곤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지금 핵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뭐 만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국힘 내에서도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국힘 지도부 관계자라든지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이거 이재명 당선시켜 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한동훈 측, 김문수 측 이런 데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 국힘당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뭐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서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이런 식으로까지 탄핵을 당하면 찌그러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대고 있네. 게다가 신당을 만든다고? 저것들 완전 미쳤구나.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국힘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지들이 폭탄을 끌어안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들 이게 터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장 자유일보, 정광훈 거죠. 자유일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당당한 윤석열의 좌파들이 당황을 했대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거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당황한 거 맞고요. 더 당당하게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의 그 결기 계속해서 끝까지 보여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2030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죽어도 2030을 못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김계몽씨 근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이 윤버지 밈 만든다고 했을 때도 진짜 역겹다고 반응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윤석열하고 아버지를 합쳐가지고 무슨 뭐 인자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저들은 노렸겠지만 그냥 꼰대, 탑도 없는, 실제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따위 이 내란 수기한테 윤버지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도 환장을 노르신 거죠. 어떻게 저런 거를 계속해서 전면으로 등판시키고 있냐. 그러면서 이 41세 김계리가 청년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변호사들이 2030을 대변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광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전광훈은 요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바로 대선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 국진당이 버린 윤석열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요런 멘트를 하거든요.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지 국힘당 저것들은 절대 당선 안 시키겠다. 요런 식으로 단단히 뿌리 났습니다. 정광훈이 지금 잔뜩 열받아가지고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무슨 맛을 보여주냐? 차라리 이재명 당선을 시키면 시켰지 국힘 니네들 이 배신자 것들 니네 8명 절대 당선 안 시킨다 라고 지금 잔뜩 이제 약이 올랐습니다. 물론 정확히 이제 약이 오른 척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요거 마지막까지 한 줌 남은 이 코인도 쪽쪽 빨아가야 되니까 그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요거 알차게 땡기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런 식으로 내란 선동을 저질렀던 거의 범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수사 빨리 들어가라. 경찰은 도대체 입건한 지가 언젠데 정광훈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설치고 하다하다가 무슨 대선 얘기를 하게끔 냅두고 있냐.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까지 열심히 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당선을 바란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길 바라고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윤석열식 국민 대통합이 되는 걸까요?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등판을 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또 치고 나오죠.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니네는 절로 가서 경선해. 저 자유통일당으로 너넨 가가지고 거기서 경선을 치러라. 국힘당에 있을 것들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광훈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내고 그동안 그렇게 쪽쪽 빨아먹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못 본 척 할 순 없지 않냐 라면서 안철수식의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환기를 향해서도 저격을 하는데 전환길처럼 계엄령을 미화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침투하고 있다. 교육 현장과 정치권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 전환길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진 메시지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밈 정치 어설프게 올라탔다가 뇌절했죠. 나니가스키에 올라탔다가 완전히 지금 망신 그 자체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들을 그냥 냅둬서 안 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의 제특회 다들 아실 텐데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국내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꼬치 막 골목집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사상 검증하고 상인들 막 협박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짱깨, 붓깨, 척결 이런 얘기들을 막 자기들끼리 자랑스럽게 태극기 좀 그만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태극기 모독단이지 어떻게 저게 태극기 부대입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처음에 온라인상에서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한 줌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것들 한 줌이라고 냅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19 폭동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도 폭력이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싫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문제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랑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너 짱깨지 너 나와봐 임마 하는 식으로 이제 테러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러겠죠. 저것도 저거 짱깨네 저거 응? 저 화교 출신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낙인 찍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냅둬야 되냐고요. 이건 단순히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정치 테러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이 요즘 맹활약 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설명 필요 없이 나치 친위 청년단체 유겐트 서북 청년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자유대학이 지금 계속 푸시를 받고 있는데 후원 세력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전했고요. 참고로 이제 저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좀 웃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 어게인 시위 이후에 지금 대판 싸우고 있다는데 그럼 저들끼리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 그 이유는 바로 뉴진스의 노래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디 뉴진스의 노래를 듣냐? 뉴진스가 이제 그 탄핵 찬성 집회에다가 그 삼계탕 같은 거 선결제를 했는데 어디 그런 좌파 그룹들 노래를 들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기준대로 보면 김은국의 호랑나비 정도밖에 못 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침을 날려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아게양이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더라고요. 윤 아게양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윤 아아긴 아니 이제 저들이 도대체 이게 작정하고 이거 웃기려고 저러는 건가? 이게 그래서 진짜 매기려고 저러는 건가? 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윤 아기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최소한 이렇게 현수막을 걸 거면 좀 제대로 검색을 해보던가요. 영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윤 아기양의 윤 아기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네이버 다이가 다시 떠오른다. 네이버 다이가 아니라 네이버를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던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 DC 갤러리들도 서로 쪼개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안정권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나 하고 보니까 이 안정권은 너무 자기의 심취해 있다 이거예요. 다 내 준비한 무대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기의 성과로 가져가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우리가 거기 동원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고요. 또 이제 뭐 미국 정치 갤러리 같은 데서도 한덕수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와서 한덕수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 반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이제 넥타이 푸는 이유가 이제 혐오스럽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근데 이상하긴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말고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넥타이를 막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 가가지고 이거에 심취한 나 이렇게 멋있는 나 물론 멋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스스로 뭔가에 이제 취해가지고 계속 저런 퍼포먼스를 벌이니까 이제 그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도 저거는 이제 나의 젊음과 자신감 있음과 어떤 남성적인 어필을 하려는 건데 아마 그래서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연습도 했을 거다. 그래서 요거 상상만 해도 역겹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동시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런 행동이 더 큰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요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특히 여기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글이 또 중요한데 가발 얘기 자꾸 뭘 벗긴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선이 안 가게 이거는 시선 분산용이다.
내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목에 신경을 써달라. 요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냐. 시선 분산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한동훈이 그 국힘 내에서 처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어그로 끌고 다니는 거, 막 깡충깡충 뛰는 거, 요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벅차오르는 찐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단어가 이제 딱 한동훈을 연상시키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그 자기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이제 그 이준석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은 개혁신당으로 약간 옆에 빠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 잡겠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동훈이 자기에 심취해가지고 무슨 라이브 할 때 새우깡 먹으면서 하나만 한 소리나 하고 있고,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이기려면 저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길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저 어떤 퍼포먼스는 실제로 저들이 긁힌 포인트는 아니죠. 실제로 왜 긁혔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 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 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 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탬버린이란 키워드를 갑자기 갖다 붙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김건희 얘기를 꺼내면서 탬버린 얘기를 하고, 한덕수 얘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 얘기를 합니다. 탬버린과 주가 조작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아직까지도 응원하는 소위 윤 어게인 세력들은 이렇게 한동훈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쓸모는 좀 더 저돌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치고 나가봐라. 주가 조작과 탬버린 정도는 약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요.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한번 과감하게 알고 있는 것들 한번 다 까봐라.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제 전환길 같은 사람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버리면 되냐? 한동훈이 필패의 원인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막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환길의 예수님 비유로 요 댓글이 지금 화제가 엄청나게 됐었죠, 지난주에. 그러면 사형을 시켜보면 되지 않겠냐? 예수가 맞으면 부활할 테니까 라는 걸로 그냥 깔끔하게 종결이 됐고요. 이후로도 계속 그 관심이 고팠는지 63빌딩 뛰어내릴 용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렇게 이제 63빌딩 뛰어내리겠다고 어그로 끌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막 끌어들입니다. 멋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무튼 이러면서 계속 어그로를 끄는데 사실 핵심이 뭡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까지 옹호를 했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는 다들 아실 텐데, 바로 어제가 4.19였죠. 근데 이 내란 폭도당이 갑자기 4.19를 맞아서 민주주의 위기래요. 야당 횡포 타령을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아직까지도 찬양하면서, 특히 이승만이죠. 이승만 기념관 얘기까지 했던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금 다 이승만을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자기들이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 역사적 정통성을 보면 민주당이 저들에 맞서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3 내란 이후에 4.19 혁명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고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려면
일단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학살자 이승만을 지금도 찬양하는 것들이 멋대로 4.19에다가 민주당 욕하는 걸 갖다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과거 얘기도 아닌 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대선에 나왔다는 나경원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승만 생각을 받겠대요. 이승만의 이 생각들을 그대로 받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학살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편에 서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윤석열 그것처럼 그냥 내란 저지르겠다.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그냥 구태 그 자체예요. 김은국의 근황이 전해졌는데 나경원 캠프 자문단으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은국과 서민이 합류한다고 하는데 야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나경원이 진짜 이미 사실 선을 많이 넘긴 했지만 갈 때까지 갔구나. 김은국은 뭐고 서민은 또 뭐냐. 애초에 뭐 핵무장론 타령할 때 NPT는 어쩔 거고 지금도 민감국가 지정된 건 어쩔 거고 경제적으로 그냥 나라를 아예 작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나경원 옆에 붙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참 정치에 관심을 그냥 끊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무슨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나경원한테 붙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란 당일날 나경원은 뭐 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나경원은 표정이 썩고 대답을 못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보수, 엘리트를 자처하던 인간이 정작 이런 식으로 내란 때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사로 가가지고 오히려 내란 해제시키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날부로 이제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가 전 달라졌다고 보고요. 드럼통이라고 어설프게 밈에 올라탔다가 안철수 마냥 나락을 갔죠. 그래서 오히려 영연백만 부각시켰고 동시에 나경원의 14년 전 주유소 깡만 부각시켰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마다 그냥 저것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이 맨날 반공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지금까지 막 몇 선을 한 겁니까? 실제로 그냥 제대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배지 한 번이나 제대로 달 수 있겠습니까? 쥐가 실제로 토착이고 나배 짓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와선 또 이게 반국가 세력들의 조작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냥 MB 아바타 시즌2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경원과 토착애고 논란이 있었지 나베라는 별명이 있었지 라고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당되겠습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텐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나경원이 주자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들이 맨날 말하는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정신으로 요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바라는 겁니까? 혹시 누구보다도 이재명 세상을 바랬던 게 바로 저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제 하는 꼬라지들 보면 실제로 뭐 홍준표도 이재명 대표님한테 양아치라고 막 막말을 했으나 명태균 이 세 글자면 끝납니다. 사실 명태균 세 글자에 끝나는 게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등 몇몇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세 명은 명태균 세 글자에 그냥 깔끔하게 종결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근황도 보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한 손에는 박정희, 다른 손에는 청년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유씨 어설프게 언급을 했다가 지금 덕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한 게시글에 800개 넘게 달렸는데 주제를 알아라. 저거는 고소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무튼 청년들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 기승전 이재명 비난입니다. 25만원짜리 배급받으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이재명 대표님의 AI 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입만 열면 25만원 거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오히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이재명 대표님의 25만원 지역화폐 상품권에 대한 그런 이슈만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았던 게 윤석열 정부와 국진당이었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좀 스스로 셀프 나락간 정치인이 한 명 있어서 간략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진우죠. 이재명 집권 막는 게 정치인으로서 1차 목표다 라고 나름 비장하게 저렇게 이 입장을 전했지만
저 주진우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재명 무죄 안 나와요.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어그를 끌었으나 완전히 그게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거 말고도 이재명 선고 결과 알려준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광을 팔았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각하와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깔끔하게 만장일치로 윤석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주진우도 그냥 되게 트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가 전 되게 주목되는데 민주당의 해산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주진우가 말한 거에 정반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머지않아 국민의힘 해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제 주진우 반대로만 하면 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도 이번 대선은 이재명 아웃 선거다 당당하게 외쳤지만 이것도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아니 뉴스타파 기자를 저렇게 폭행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고소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아웃을 외치다가 권성동이 아웃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어떻게든 허위, 날조, 조작 이런 걸로 이재명 대표님을 쳐내려고 하지만 기존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달라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고발에 나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준혁이라는 네티즌은 상관없다. 가짜면 가짜지 뭐 어쩌라고 라고 끝까지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경찰서 가서 이 얘기 하고요. 나중에 뭐 그 재판 가서도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깝죽대다가 현실 참교육 당하고 나서야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봐주면 안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이 온라인에서 깨작깨작되는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오프라인으로 영향을 주니까 한줌론, 무관심론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서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저들이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해도 누가 와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말 그대로 압승을 하는 건 뭐 지금 여론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도 오죽하면 미국 타임지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을 2025년 영향력 있는 100인에 로제님과 함께 포함을 시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과 도울 선생님과의 특집 대담 알릴레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대목 이재명이란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이렇게 계급이 나뉘고 그런 것처럼 어디 천한계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 라고 저들은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당연히 우리들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애초에 계급 자체가 다르다. 계층 자체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재명 대표님의 서사는 물론이고 압도적인 실력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소위 이걸 증명했다고 요즘 표현하죠. 증명했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하나 저들의 마지막 최후의 노림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물리적 테러인데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를 강화하자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전하셨는데 또 장애인의 날 우리가 잊어서 안 되죠. 일상 곳곳에 장벽을 정비해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님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 소수자들 이들을 그냥 배척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짓누르고 조롱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님이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까지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공격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 걸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속으로 못마땅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건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생방 때문에 이걸 못 보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꿀잼 드립들이 나왔을지 특히 한동훈과 나경원 지난번에 한동훈의 폭로 사건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끼리의 팩트 싸움을 할지 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국진당이 또 어떤 식으로 붕괴해 갈까
요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요 내용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은 계속 더 나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옆에 붙어서 뭐 전광훈 이쪽은 이제 제대로 국힘당을 저격한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물론 이제 수사를 당연히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한길, 뭐 김계몽, 뭐 김은국, 서민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최소한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